자,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악보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, 제가 지금 보니까, 음의 높낮이만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악보는 음의 높낮이만 있는 게 아니죠.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박자, 음의 길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음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이제 되풀이를 하자면 핵심은 이겁니다. 악보라는 것은 줄 5개와 그 사이에 칸 4개로, 그래서 도합 9개로 구성되어 있다. 그것이 첫째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위치를 그냥 9개를 외워버리자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보통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뭐 밑에서부터 도레미파 이렇게 헤아려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으면 이건 도, 이 자리에 있으면 라, 이 자리에 있으면 미, 뭐 이런 식으로 딱 외워버리는 거죠. 그런데 그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라고 하죠. 그 계명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치와 계명을 이제 결합시켜서 외우는 건데요. 여기 하나 더해서 색소폰 운지까지 세트로 외우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맨 윗칸에 있으면 옥타브 미입니다. 그러면 미를 잡으시면 돼요. 미를 잡고 옥타브 키만 잡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건 옥타브 미이라고 외우시고 운지 이를 외우시는 거죠. 그걸 3개를 세트로 딱 외우시고,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기준점에서 헤아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외워버리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게 제가 9개라고 말씀드렸어요. 9개, 3개씩, 3개를 세트로 해서, 그럼 그 요소라는 것이 결국 다 해봐야 27개밖에 안 되는데, 그 27개 외우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는 겁니다. 마음 먹고 그것만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뭐 악보가 그거밖에 없냐? 그렇죠? 그 위로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9개에서 아래 위로 하나씩 벗어나면 11개. 그 다음 또 하나씩 더 벗어나면 13개가 되는 거죠. 또. 그 13개만 일단 외우시면 그 다음 더 쉬워지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그래서 악보상의 위치, 계명, 색소폰 운지 이 3개를 세트로 외워버린다. 그래서 어떤 음이 딱 그려져 있으면 그걸 뭐 어떤 기준점에서 이렇게 헤아려 올라가거나 내려와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위치 자체로 뭔지, 계명은 뭐고 운지는 어떻게 하는지를 외워버린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악보가 있으면 내 아무 생각 없이 그것 따라 운지가 움직이는 겁니다. 그렇죠? 제가 하모니카를 배우면서 보니까 하모니카는 뭐 이렇게 불고 또 마시고 이렇게 돼 있죠. 그 악보를 숫자로 해놨어요. 그럼 몇째 구멍에 불어라, 몇째 구멍에 마신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주 쉽죠. 이것도 마찬가지죠. 악보를 보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렇게 외워버리면. 자, 음의 높낮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이제 길이입니다.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높낮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길이를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, 자, 길이의 기본은 우선 한 박자죠. 한 박자라는 것은 제일 그 기본적인,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빠르기의 한 박자는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 한 걸음 걷는 겁니다. 그러니까 딴, 뚜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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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 박자라는 거죠. 그래서 한 박자는 지금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 까만 머리에 기둥이 하나 있는 거죠. 자, 이게 이제 기준이고요. 이게 한 박자를 기준으로 더 긴 박자를 표현할 때는 까만 머리에 기둥이 있는 게 한 박자고, 똑같은데 까만 머리가 아니라 흰 머리가 되면 그것의 2배인 2박자입니다. 그러면 한 박자가 뚜벅이니까 이건 뚜벅뚜벅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4박자, 거기에서 2배가 된 4박자는 흰 머리에 기둥이 없는 겁니다. 이게 올라가는 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한 박자를 반으로 쪼갰을 때는 한 박자에 위에 꼬리를 하나 붙이면 이게 반박자죠.
거기에 꼬리를 2개 붙이면 반의 반박자가 됩니다. 그러면 반박자가 있으면은 뚜벅 이렇게 2개를 치게 되는 거죠. 자, 한 박자는 뚜벅 할 때 한 박자지만 뚜벅 하는 동안 딴 한번 하는 거고, 이 반박자는 뚜벅 이렇게 2번 치는, 뚜벅이 아니라 뚜벅 이렇게 딴 따 따 따 이렇게 2번을 하는 거죠. 그럼 4박자는 그거의 또 2배가 되는 거죠. 참, 반의 반박자는 그것에 또 그걸 4번 하게 되는, 한 박자 길이 속에서. 자, 그러면 아까 제가 한 박자, 2박자, 4박자 말씀드렸는데, 그럼 3박자는 어디 갔냐? 3박자는 2박자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. 자, 이 점을 찍는 것은 원래 박자의 반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한 박자에 점을 찍으면 한 박자 반, 2박자에 점을 찍으면 3박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4박자에 점을 찍어서 6박자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반박자에 점을 찍으면 반과 반의 반박자,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점을 찍는 것은, 모든 것은 그 앞에 박자의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뭐 그건 좋다요.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박자를 맞추냐? 박자를 이제 헤아리는 방법을 아주 좀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. 뭐냐 하면은, 한 박자는 아까 제가 뚜벅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렇게 헤아리기는 좀 곤란하죠. 뚜벅 이렇게 헤아리기는 곤란합니다. 그래서 한 박자는 딴입니다. 그러면 이 딴이 사람이 빨리 걸어갈 수도 있고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어요. 그 빨리 걸어가거나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는 악보에 보면 맨 위에 이 음표를 하나 그려놓고 는 뭐 120 이렇게 표현한, 혹은 80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1분 동안에 120박자를 쳐라는 거죠. 1분 동안에 120박자, 그걸 어떻게 치냐? 1분 동안에 120박자면 1초에 2박자씩 치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자, 그게 이제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박자기라는 게 있는데요. 그건 이제 일단 논외로 하고, 그러면 뭐 이런 겁니다. 예를 들어 한 곡에서 한 박자를 이만한 길이로 했으면 2박자는 그 2배로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다 맞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딱 1초에 한 박자씩 안 쳐도 1.2초에 한 박자씩 쳐도 똑같이 1.2초에 한 박자씩 치면 다 그 박자는 다 맞게 돼 있다는 거죠. 물론 연주할 때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뭐 피아노 치는 사람, 기타 치는 사람, 드럼 치는 사람, 노래하는 사람,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같은 속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규정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음악은 또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늦게 해야 될 게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하는 거죠. 자, 그럼 박자를 이제 헤아려 볼 텐데요. 그러니까 한 박자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한 박자는 딴입니다. 딴. 그래서 한 박자씩 4박자를 하면 딴 이렇게 헤아리시면 돼요. 2박자는 따안입니다. 따안. 3박자는 따아안. 4박자는 따아아안. 이렇게 헤아리시면 됩니다. 너무 무식하죠. 무식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,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. 그 다음에 그럼 반박자는 따. 그럼 따따딴. 반박자 한 박자면 따따딴 따안 따따따따따안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반의 반박자는 다다 딴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사실 뭐 색소폰 연주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아는 곡을 하면 박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 아는 기억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모르는, 들어보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곡을 한다. 그럴 때는 악보만 보고 연주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도저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. 그럴 때는 그냥 입으로 그 악보를 보면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. 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.
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, 외국인 서양 사람들 보면은 1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건 뭐냐면은 한 박자를 1 and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반박자씩 할 때는 한 박자를 불 때는 1 and 하는 동안 딴 이렇게 불면 되고, 두 박자 할 때는 1하고 n에 똑같이 한 번씩 불어주면 됩니다. 1 and 따 똑같은 거예요. 사실은 뭐 말만 다른 거죠. 근데 뭐 1 and 2 and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자, 아무튼 그렇게 박자를 헤아리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또 이제 쉼표가 있다는 거죠. 쉼표도 마찬가지로 한 박자짜리, 반 박자짜리, 두 박자짜리, 세 박자짜리, 네 박자짜리 쉼표가 다 있어요. 그러면 그때도 마음속으로 안 이렇게 쉼표를 헤아리시면 되는 겁니다. 똑같이 그 쉼표 그만큼 또 씌워 줘야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?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. 대중음악이나 이런 데 그런 게 참 많죠. 그때는 반박자 쉬는 것을 으시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반박자 쉬고 따따 이렇게 들어가면 으따따 으따따 이렇게 하면은 으세는 불지 않는 거죠. 그래 이 색소폰을 불 때도 마음속으로 으하고 따따 불면은 박자가 딱 맞아 들게 돼 있어요.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. 실제로 실전에서는. 그러나 어쨌건 그렇게 헤아려서 이 박자와 쉼표를 그렇게 쭉 연결해서 또 음의 높낮이를 연결하면 멜로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박자가 맞아서 그 박자대로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리듬이 생기고 많은 것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것은 이 한 박자를 두 개로 나누었는데 부점을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앞에는 4분의 3, 뒤에는 4분의 1, 그러니까 반의 반박자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.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반박자 쉬는 것은 으시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반박자는 따고 이 뒤에 반의 반박자는 다고, 그럼 따으따 이렇게 하면 돼요. 따 이러면은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. 이런 거 부점이 좀, 그런데 노래에서 그런 부점이 살면은 아주 리듬이 경쾌해지면서 연주가 달라집니다. 우리 보통 이제 아는 노래를 할 때 그런 부점을 살리지 않고 그냥 따다다다 이렇게 부는 경우가 많아요. 따따따따. 근데 그걸 따따따따 이러면은 음악 자체가, 연주 자체가 아주 품위가 달라지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박자를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,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전혀 이거 볼 필요 없는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. 그러나 도저히 난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우선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우선 음의 높낮이를 아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박자를 헤아려 보십시오. 그러니까 연주를 하지 마시고 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안 따아안 또 따 이렇게 해서 따따따따 죄송합니다. 딴 따따따안 따따따따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 악보를 보면서 헤아려 보는 거죠.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쭉 하시다 보면 몇 번 좀 해보시면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악보 보는 게 어렵지 않다, 그냥 마음 먹고 도전하면 다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입니다. 그 외에 이제 뭐 되돌이표, 무슨 DSR 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시가 있죠. 그건 그때 이제 그 머릿속에 그것을 하나씩 익히시면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같은 음을 두 개 그려놓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표시한 게 있습니다. 그것은 그냥 두 개를 한 음처럼 연주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박자짜리 두 개를 그렇게 이어 놓으면 이건 두 박자짜리 그냥 음표 하나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. 길이 자체는. 그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나 어쨌건 악보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, 그 다음 높낮이가 다른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이어지게 연주를 하라는 겁니다.
예를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 곳은 텅잉하지 말란 이야기죠.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좀 더 외우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그 음의 2배로 늘리라는 페르마타라는 거고요. 그 정도만 아시면 그게 뭐 별로 뭐 필요한 게 없습니다. 또 하나 추가하면 이제 되돌이표, 이 앞에 돌아가서 한 번 더 하라는 그런 표시, 그 정도만 하시면 뭐 웬만한 곡은 다 소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. 반주기를 사용하시면 사실은 커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박자 개념을 잡기가 좀 쉽진 않아요. 그러나 커스를 따라가시면서도 그 박자를 보시고, 그러니까 이게 부점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연주를 하시면 훨씬 좋은 연주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. 반주기의 경우는 뭐 되돌이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다른 표시는 뭐 별로 나오지 않죠, 거의. 자, 오늘은 이제 악보를 보는 법 중에서 박자를 맞추는, 박자를 헤아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이제 박자도 악보를 통해서 읽으시고 더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